호랑이 새끼 낳지 강아지 안 낳잖아요. 네. 최원석 회장도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건데 경영권을 완전히 물려받은 다음부터는 당연히 아버지보다 좀 더 잘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잖아요. 뭐 하나 결정할 때는 서류에 도장을 10개 이상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. 꼼꼼하구나. 밑에서부터. 그렇죠. 그런데 결정하면은 뒤도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. 그 추진력이. 정주영 스타일인데. 예. 근데 일단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회장 자리에 오른 거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경영 성적은 어땠어요, 이게? 일단 그래프 보시면 회장 네네네. 취임 저 이후에 나쁘지 쭉쭉쭉 않습니다. 올라가네. 네. 1974년에 해외 건설에 처음 진출했거든요. 이때 뭐 도로, 항만, 댐 그리고 뭐 원자력 발전소까지 다양한 공사에서 이제 기술력을 좀 축적을 해 나갔어요. 나중에는 이제 총 매출의 40%가 해외 공사에서 벌어들일 만큼 성공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 과정이 사실 순탄치는 않았어요. 아버지 몰래 해외 공사 계약을 수주해 놓고 혼날까 봐 피신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. 혼나요? 공사 계약을 받으면은 좋은 일 아닌가요? 왜 그랬죠? 이게 이제 돌다리도 좀 두들겨보고 건너는 그런 스타일이셨다고 해요.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 국력으로서는 야 무슨 해외 진출이냐 이거 무리다. 소화할 수 없는 거 가져왔다가 배탈 날 수 있다. 이 최원석 회장은 아버지 반대에 무릅쓰고 중동에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때 가서 해외 현장 직접 돌아보고 자동차 직접 몰고 다니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을 누리면서 지형조사까지 할 정도로 뭐 열정이 넘쳤던 거죠. 하면 뭐 그저 리비아 대수로 공사인데 사우디에도 진출했었네요. 그러니까 리비아 진출하기 전에 먼저 진출한 데가 사우디예요. 사우디아라비아. 그러니까 처음에 사우디 진출해서 한 게 뭐냐면 자동 전화선 확장 공사.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가 넓잖아요, 사막이고. 거기다 이제 전화선을 까는 거예요. 깔아야 되죠. 예, 지금 보시는 거. 저게 128만 회선이래요. 아이고야. 사우디가 좀 넓어요? 그런 거 원래 비유 많이 하잖아요. 지구 200바퀴 돈다. 이거나 280바퀴 돈다는 거예요, 저 닭갈면.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 폭염 때문에 케이블이 녹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우디 정부에서 야, 업자 바꿔. 그러니까 최원석 회장이 사우디에 날아가요. 100일 비상작전을 펴겠다. 난리 났으니까. 아니 날씨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어떤 방법을 쓴 거죠? 그래서 일단 국내에서 전화공사 경험자 200명을 착출해서 단기 교육을 시킵니다. 당시 최 회장이 한꺼번에 근로자를 데려다 보니까 전세기를 띄워서 사우디를 갔어요. 어쨌든 사우디 정부와 약속한 공사 기간보다 8달이나 단축할 수 있었어요. 그때 사우디에서 번 돈이요. 자그마치 12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. 그게 우리나라 수출 총액이 100억 달러였다고 하거든요. 우와. 그러니까 국가 전체 수출액의 10분의 1 이상을 동건설이 달성하게 된 겁니다. 요 무렵에 사우디아라비아 인근 국가에서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400억 달러짜리 공사를 추진한다.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. 그래서 최원석 회장이 회사 제대로 키우려면 해외에서 승분해야 되겠다. 이게 바로 20세기 역사상 가장 큰 토목공사라고 불리는 바로 리비아 대수로 공사입니다. 리비아 남부에 있는 지하수를 끄집어다가 북부로 옮기는 거예요. 4,000km, 4,000km.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사인 겁니다. 그 리비아 대수로 공사의 핵심은 PCCP 파이프라고 직경이 4m, 두께가 30cm, 길이가 7.5m, 무게가 75톤입니다. 그 관을 만들어서 운반해서 매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대수로청이 한국을 방문합니다. 한국을 방문해 보니 동무릎에 콘크리트도 있고 관을 운반할 수 있는 대한통운이라는 회사가 있고 세계적인 공사를 할 수 있는 동안설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네들이 무릎을 딱 치면서 이 동그룹은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룹 같다. 한마디로 동그룹이 말이죠. 조건이 아주 퍼펙트하네요, 그죠? 네. 사실 최 회장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에 뛰어들 때 우려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. 우선 리비아의 국가 재정으로 봤을 땐요, 그 엄청난 공사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? 계약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보상받을 방법이 있었을까? 그거 중요하겠다. 하지만 최 회장은요, 뜻을 굽히지 않았고요, 결국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는데요.
1991년 8월 28일 밤 8시 마침내 물이 달려왔다. 제1단계 공사 완료를 알리는 준공식. 배수로를 통해 천여 킬로미터를 달려온 물이 쏟아지는 순간 리비아는 열광 속에 빠졌다. 실상 그 열광은 사하라에서 기적을 일궈낸 한국인에게 바쳐진 열광이기도 했다.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었겠어요. 네. 물을 저렇게 그래요, 사막에서. 다른 것도 아니고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은 물이니까 진짜 생명이잖아요. 제일 국민들한테 필요한 걸 해결해 준 거거든요. 저 국민들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카다피는 독재자인데 저 당시 기준으로 보면 국민들을 통치할 수 있는 명분 그걸 최원석 회장이 해줬으니 카다피한테는 최원석 회장이 정말 구세 준 거죠. 최고다, 최고. 95년도에 저 현장을 직접 갔었거든요. 지금 물 쏟아질 때요? 저기 지금 보면 저 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? 네. 저 관을 현장에 갔을 때 그 사하라 사막 중간이거든요. 거기에서 기자들 가니까 구경한다고 해서 저 관 속에 노래방 기기를 갖다 놨어요. 그 20명이 동시에 놀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큰 관이에요. 아, 저 관 안에서요? 와, 그렇게 크구나. 거기에서 그 위상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당시는 유엔 생성기관에서 직접 비행기가 트리폴리를 못 내려요. 튀니지에서 내려서 버스로 이동을 하는데 도라는 DONGA 동가라 그러는데 모자를 딱 쓰면 패스.